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테카 정센터의 김병원입니다. 오늘은 13만 킬로 정도, 13만 7천 킬로 이 아반떼 XD 차량입니다. 여러분 모든 차량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이 13만 킬로, 13만 7천 킬로 여기에서 고장이 오면 내 차가 이제 수명이 다 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폐차를 시켜야 되나, 고쳐서 더 타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헌 차를 새 차처럼 만드는 그런 오늘 중요한 포스팅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량이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차를 새 차처럼, 헌 차를 새 차처럼. 저희 슬로건이 그렇습니다. 차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차는 히터가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에어컨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입고가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히터가 왜 안 나오느냐? 히터가 안 나오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뭔지 한번 볼게요. 자, 히터가 나오려면은 물순환이 돼야 되죠. 물순환이 되는데 이 서머스텟 밸브는 85도가 되면 이 온도에 따라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이 스프링 코일이 있습니다. 이 코일이 이 밸브를 열어주죠. 열어주면은 물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냉각수를 교환해 주지 않아서 이게 고착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게 고착이 되면 밸브를 닫고 있기 때문에 물순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서모스텟 문제가 아니면 이 워터펌프가 지금 이제 안에 날개가 보이죠. 날개가 이렇게, 자, 이렇게 날개를 돌리면 날개가 돌아가는데 그냥 칼날 뿐이에요. 칼날. 뭔가가 팬이 있어서 이걸 순환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옆에 새거처럼. 자, 새거는 이렇게 보면 날개가 달려가지고 물을 이렇게 순환을 시키고 회전시킬 수 있게끔 저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새 날개가 다 달아 없어졌습니다. 왜 달아서 없어졌습니까? 냉각수 교환을 안 하면 이 엔진 열에 의해서 냉각수가 산화가 되고, 산화가 되면 이런 모든 그 부품들을 부식시키게 되죠. 라디에이터를 갈아야 되고, 히터를 갈아야 되고, 워터펌프를 갈아야 되고, 이런 원인들이 기본적으로는 냉각수 교환을 제때 해줘야 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아니면 3년을 절대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냉각수가 뭐 깨끗하고 레벨이 맞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냉각수 있는데 보충해서 써야지, 그런 생각을 절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물순환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변하느냐,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러나 이게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열을 받아가지고 이 케이스 같은 것도 보면 찌그러지고 변형이 오죠. 변형이 오고 또는 이렇게 부식이 돼가지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 카바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워터펌프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자, 워터펌프 이걸 교환하려면은 이렇게 타이밍 벨트를 걷어야 됩니다. 타이밍 벨트 걷어거는 오토 텐셔너 걷고 아이들 베어링 걷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교환할 때 되면 뭐 다 마찬가지죠. 안에 것도 다 타이밍 벨트도 다 다시 해야 됩니다. 타이밍 벨트는 10만 킬로에 교환하잖아요. 이걸 해야 돼. 오늘 새로 교환하려고 이렇게 워터펌프, 그리고 요렇게 워터펌프 가스켓, 그리고 카바 새거, 그 다음에 오토 텐셔너, 아이들 베어링, 그리고 여기에 타이밍 벨트 새거, 요걸 이렇게 신품으로 현대 정품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차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을 이제 작업을 하려면은 이 오른쪽, 그러니까 안에서 탔을 때 조수석 쪽에 바퀴를 탈거해야 되고요. 바퀴를 이렇게 탈거를 해야 됩니다. 하면 옆에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빗물 커버가 있는데 빗물 커버를 지금 뜯어냈어요. 뜯어내면 뭐가 보이느냐, 저기에 댐퍼 풀리가 꽂힌 자리가 보입니다. 기어 이빨 있고 저게 이제 댐퍼 풀리인데 저기에서 이제 타이밍 포인트가 맞추는 자리가 있고요. 상단의 캠에 보면 여기에도 타이밍 포지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킹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댐퍼 풀리가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댐퍼 풀리인데 이렇게 보면 이게 벨트를 돌려주잖아요. 벨트 안쪽에 바깥쪽에 두 개의 벨트가 이제 여기에서 따라 돌고 있고요. 세 개인데 하나는 또 딴 데 물려서 다른 곳에 물려서 이제 벨트가 이렇게 세 개가 겉벨트가 물려서 또 돌아갑니다. 오늘 겉벨트는 뭐 크게 괜찮은 것 같아서 언제 한번 교환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겉벨트까지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이 댐퍼 풀리가 물리는 자리가 바로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스프로켓 축하고 같이 물려주죠. 지금 저기 보면 하얗게 좀 마킹을 해놨는데 저 안쪽하고 저 마킹한 자리가 이제 타이밍 벨트를 맞춰주는 그 포인트 자리입니다. 저거하고 위에 상단에 이거하고 이렇게 마킹 자리를 일치시켜 놓고 그 자리가 있어요. 그렇게 한 뒤에 이제 오토 텐션 베어링을 제거하고 아이들 베어링 제거를 하고 이렇게 벨트를 풀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요. 이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상단에 이거 엔진 전체의 무게를 받쳐주고 있는 이 미미, 이걸 이제 미미라고 하는데 이 미미를 이렇게 탈거를 해 둬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워터펌프가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가 여기거든요. 워터펌프 들어가는 이 자리에 가스켓이 이제 하나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저 가스켓을 새로 이제 부착할 때는 깨끗이 브러쉬 이런 걸 가지고 전동이나 에어브러쉬 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그걸 갈아내고 닦아내야 됩니다. 그 원래 철판 브러쉬에는 이제 그 실리콘 같은 걸 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쏘고 나면은 굉장히 많이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그걸 제거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정비사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게 그걸 이제 깨끗하게 청소해내는 거, 깎아내는 거, 네, 그런 작업입니다. 자, 이 부동액을 지금 새로 넣어가지고 3번을 새로 넣은 거고요. 3번을 넣기 위해서는 몇 번을 씻어냈겠습니까? 안에 녹이 슬기 시작하면요, 이 라디에이터도 새로 교환을 했어요. 안에 이렇게 보면 라디에이터도 새로 이제 교환을 했는데 저기 보이죠? 왜? 이거 부식이 돼서 그렇거든요. 이게 보면요, 이렇게 녹색의 부동액이 이런 색으로 변했습니다. 이것도 닦아내고 나중에 워터펌프를 뽑으면서 나온 그런 이제 색깔인데, 다시 말하면은 이 한번 녹슨 차량들은 사골구 우러내듯이, 사골뼈 우러내듯이 끓이고 그러면 녹물이 나오고 이건 못 잡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약품도 넣고 뭐 해가지고 다 씻어내는데, 이렇게 부식되지 않기 위해서 냉각수를 교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냉각수 교환을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라디에이터 상단 캡에도 하지만 여기에 이제 냉각수 보조통이 있어요. 이 보조통에서 냉각수가 이제 안에 부족하면 이렇게 보조통이 걸 안에 빨아들여
가죠.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보통 보면 냉각수 보조통에 양이 있으면 괜찮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냉각수 속에 있는 그 부동액의 비중이 얼마인지, 비중이 이거 엔진의 수명하고 좌우합니다. 비중이 높으면 물의 순환이 느려지죠. 그렇게 되면 엔진 열이 고열로 되죠. 어떤 차들은 90도대에 운행이 되고, 어떤 차들은 110도대에 운행이 되고, 어떤 차는 100도대에 운행이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고장이 유발하는 겁니다. 엔진에 열이 많이 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누유 같은 게 이제 캠 카바에 누유 같은 게 이제 발생이 되고, 또는 이제 엔진 열이 많으면 이 달린 모든 케이블이라든지 배선 그 다음 호수 파이프 이런 것들이 빨리 부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차를 오랫동안 쓸 수 있게 하려면은 이 냉각수 비중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비중은 그냥 물하고 그냥 냉각수 원액하고 섞지 말고 이 비중계로 가지고 정확히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그렇게 물 타서 희석해 가지고 잘 해주는 거, 그게 바로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래 서도 차가 멀쩡하다 그런 차가 있는 반면에 이제 한 10만 킬로 됐는데 이 차를 폐차해야 되나 고장이 많이 오고 그런 차들은요, 반드시 이 냉각수부터 먼저, 비중부터 먼저 맞추고 냉각수를 교환하고 그런 걸 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년을 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1년에 한 번씩 교환해 주십시오. 네. 가까운 카센터에 가시면 반드시 그렇게 점검을 하고 해 주시면 참 그 차량을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차들은 70만 킬로, 80만 킬로 이렇게 타도 까딱 없는 차가 있고, 물론 그건 뭡니까? 엔진 오일, 냉각수, 이런 오일 종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했다는 거거든요. 오래되면 장기 소모품이 반드시 옵니다. 10만 킬로 넘어가면 장기 소모품들이 이제 교환 시기가 다가오는데, 그때 되면 사람들이 내 차 이거 이제 그만 써야 되네, 그리고 관심이 없어지죠. 그렇다 보면 차 그냥 폐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님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점검하고 내 차 오래 써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런 기초적인, 가장 간단한 기초적인 것부터 관리를 잘 해주시면 차량을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마모가 되고 부식이 되고 그래서 차량이 못 쓴다, 못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장기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환을 하면 또 새 차처럼 쓸 수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어차피 한번 그 장기 소모품 교환해야 될 때는 교환하시면 그만인데, 또 그걸 가지고 폐차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깝거든요. 그런 것들이 수출돼 가서 또 고쳐 가지고 그 수출돼 간 나라에서는 또 나라에서는 몇 년을 더 탈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거를 우리 너무 낭비하면서 살지 마시고, 오늘 저희 슬로건처럼 헌차를 새 차처럼, 이렇게 헌차를 새 차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오랫동안 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축사하겠습니다. 자동차야 아반떼 XD, 오늘 이 수리를 하고 나면 이제 또 그동안 탔던 것보다 더 오래오래 잘 견뎌주고 이 차주님의 사랑받는 애마가 되어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합니다. 아멘.